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해볼 지점들이 일단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시작을 일단은 소위 이대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얘기도 했고 이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을 교수님이 주장을 해주신 건데 저는 특히 커뮤니티 중에 제일 궁금하게 보고 있는 곳이 사실은 FM 코리아거든요. FM 코리아. 맞습니다. FM 코리아. 펜코에서는 윤석열을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들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내란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또 그 사이트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정치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윤석열이 워낙 첫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뭐 날리면 사태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뭐 뻔히 벌어질 일이었죠. 저도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펜코에 들어가 봤어요. 요즘 뭐라 그러고 있나, 이제 좀 애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졌나 하면서 봤는데 청년 남성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제 윤을 거부했을 뿐이고 그냥 보수 정체성을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악마화된 이재명,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안다기보다 악마화된 이재명을 놓고 이재명 같은 사람 해놓고 왜 우리 보고 윤석을 찍었다고 난리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화딱지가 나네. 황당하죠. 너희들이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요즘은 뭐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까지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보수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15년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 좌절을 겪죠. 취업에도 불만하고 성적으로도 불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으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정치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미니즘으로 민주당은 다 가버렸고 이준석이 그것을 파고들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고 난 20대 남자들의 20대 30대들의 계속되는 그 후원자다. 난 너희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구심점이 되려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저는 그 아까 연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연애가 이제 좌절이 된 거야. 그에 따른 어떤 불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텐데 그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다면은 이 페미니즘은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출생시키고 이런 과정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애비충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뭐 아이가 낳았는데 남자아이면 한남 유충이라고 그러고 이거 미친 것들 아니에요, 진짜. 뭐 그거는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실 테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준석 신드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이 50대, 제가 50대 초반이고 제가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진보를 떠날 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면서 안 되는데 쟤들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남 뭐라고 그럽니까? 이직남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에서 일단 좀 벗어나야 되고요. 이준석은 이제 대한우파라고 해서 이거 거의 세계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70년대생들이 이제 86세대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좌파나 공동체 개념에 좀 호의적이고 좀 열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나 공동체 이념이 늘 우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세계적인 퇴조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세도 암울하고 청년층의 분노 지수도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려는 영리한 정치인들이 분노 집단을 이용을 합니다. 이준석을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째, 영리한 관종. 둘째, 새끈한 보수. 옛날 보수 말고요. 새끈한 보수. 그다음 세 번째, 영앤리치.
young and rich.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젊은 부자, young and rich. 예, 이 세 가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굉장히 펜코 같은 걸 보면은 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살짝 이제 살쪄서 나오면은 예. 배준석이 살 빼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몸 건강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하거든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 사장 남천동 그 오창석 그 분 있잖아요. 그분 그 썸네일을 보니까 몸에 왕자가 딱 새겨져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끈하고 젊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남성, 성공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거죠. 예, 우리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기 알파 메일이라는 알파 메일이야 뭐 동일한 얘기인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알파 메일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 레드필 지식 얘기하시는 거죠. 그 레드필이라는 거는 약육강식 시대의 남녀 관계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난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고 못난 남자들은 그냥 체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결혼 안 하면서 커뮤니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서 뭐 점잖은 얘기해서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음란물이나 보면서 지내는 거죠. 영앤리치는 소수일 텐데. 그렇죠.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박탈감이 야 그러면은 꼭 부자여야만 멋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가난하더라도 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야. 이거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앤리치가 아니면서 영앤리치 아닌 사람을 같이 혐오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현상이 또 있어요. 모순적인 상황. 근데 진짜 이게 아까 딱 세 분류로 이준석 후보를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준석 후보라는 모델 자체를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써주신 건가요?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자기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주고 대변해준다. 우리가 대의 정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의 정치인데 보세요. 페미니스트들은 전부 다 지금 민주당에서 딱 해줬죠. 그리고 경상도 보수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준석이 싹 끌고 오니까 이준석한테 가서 이준석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고 지금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가고 있지만 이건 뭐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 저는 뭐 지금 20일이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단일화 공작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하고 뭐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일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벌어질 수 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대남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늦었나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지 다르다.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곧 대선이 끝날 거고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영 전쟁을 언젠가는 끝내야 됩니다. 지금은 진영으로 싸워야 되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좌파인가? 우리가 우파인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좌파인가? 우리 좌파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 다 가난한 우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자 아니잖아요. 우리 부자 아니죠? 동의하시죠? 게다가 우리 자본주의 파괴하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다 우파인 거예요. 가난한 우파면 우리는 이대남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우파면은.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간에 상관없이 착함, 선함, 선한 영혼의 가치가 조롱당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의 머리가 청년들 특히 남성들의 머리가 약육강식 세계관으로 완전히 절여져 있어요. 맞아요. 절여져 있습니다. 마치 그 피클 절이듯이 꽉 절여. 그래서 중력절 같은 이상한 소리도 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우파라는 걸 좀 명심하자 우리가. 부유한 우파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사람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생각에 이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파 청년들을 좌파로 전향시키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우파들을 극단적 우파가 되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공동체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온건한 우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86세대나 우리 70년대생들 그리고 우리 박영신 앵커님 80년대 초반생이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전부 다 진보나 좌파의 바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보 진영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이미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리뉴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낡았다면 그 진보에서 스스로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잠깐 탈출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없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그 아이들의 영혼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저는 이 가난한 청년들의 현실이 바뀌면은 이게 그들의 정치적 입장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영앤리치라는 말이 굉장히 꽂히는데 사실 우리 저 민주 진영,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 비트코인, 가상자산 얼마나 악마화했습니까? 악마화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안 좋아해도 그냥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유보하면 되는데 그건 많이 악마화해요. 악마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이 그 재산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도 죄악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투자 같은 거. 그 저기 똥86 일원인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어느 회사였어요. 그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래도 좀 아주 넉넉하진 않더라도 미래 설계가 가능할 정도로 월급을 책정하려고 했더니 그 똥86이 거기 이사였거든. 최저임금 주면 되지 우리 때는 다 그랬다고 이 지랄을 떠는 거야. 미친간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왜 젊은이들한테까지 그렇게 강요를 하냐 이거예요. 뭐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럼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이게 직성이 풀리겠냐고. 아 이게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게 뭐 전혀 앞뒤 다 차단되고 이념적인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욕망을 합리화하잖아. 맞아요. 이런 점에서 통해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뭐 단순히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욕망을 합리화해주기 때문에. 좌파로 살기 되게 힘듭니다. 좌파는 그거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뭐 남에게 뭐 칭찬을 받을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남한테까지 그걸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 말은 안 하지, 절대 말은 안 하지.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우리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망도 다 범죄시하는 너희 진보 정권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권을 내준 정부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정책이 그 기층 남성,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그 흔들었다. 그 부정적으로 흔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젠더 문제는 모호해야 합니다. 모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진영, 어떠한 특정 층을 상대로 한 정책이라든지 이제 전략이라는 게 마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 내지는 경도되는 것처럼 비춰지면 일종의 반작용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전략상으로는 당연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제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경험담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박영식 씨는 한 번도 사회적 약자가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일단 밝히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이분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거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집단의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뭐 방송 과정에서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딱 어떤 차별주의자로 접근을 딱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레디컬한 쪽은 우리가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온건한 진영, 온건한 공론회장에 나오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또 공감이 됩니다. 지금은 문화적 격변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참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말하자면 리뉴얼을 해야 될까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잘 해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전 민주당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평생 민주당계 정당만 투표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민주당의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그런 쪽에 좀 예컨대 뭐 청년 대변인이나 이런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 지향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 듣는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여성들, 남성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남성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와 동등하게 들어주고 그러는 걸로 시작하면 충분히 아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 요즘도 지금 계속 그 어떻게든 뭐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왜 당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또 이대남들한테 특히 이준석한테 떡밥을 주냐 이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야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건데 뭐 끝까지 함께하겠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러면 이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매기는 겁니까? 아이고 인간들 정말 이렇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예. 자 지난 총선 때 근데 그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낙천이 됐습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결국엔 후보가 못 됐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원들이 이 축출을 한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원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는 이제 빨리 이런 페미니즘이 만들어 놓은 황폐해진 토양을 바꿔서 이제 뭐 남성 여성 뭐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얻은 젠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텐데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리뉴얼돼야 할지도 한번 좀 교수님께서 짚어주신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성 문제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 구별을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아까 지금 김영민 목사님이 많이 과거에 당하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좀 과격하신 그런 대안도 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뭐 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을 또 적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의 뭐 레디컬 페미니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당히 완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가난한 우파 우리 모두가 한번 가난한 우파가 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든 거기로 돌아가서 남성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한번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복귀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혀 그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패 요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짚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 중에 젠더 이슈에 대한 터치가 좀 뭐랄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대목을 이제 말씀하고자 민주당의 기득권이에요. 여성 정치인들이 어떠냐면은 여성 단체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비례대표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야 다음은 너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국민이나 당원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무슨 순번이 있나봐. 말이 됩니까 이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지. 그만큼 이렇게 여성 정치가 일종의 어떤 그 안에서 기득권으로 따지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여성 정치를 비난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큰
부정적인 여파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1대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선 뭐 변방사또였어. 아직까지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부대에서 국회의원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판은 다 저 친문 인사들이 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뭐 페미니즘 그 사람들이 설치고 나서도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 당내 캠프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왔던 사람들이 막 이거 젠더 이슈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내 페미 의원이 이재명 팔목을 딱 잡고 그 닷페이스라는 그 페미니즘 유튜브로 가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출연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레드크로스가 된 거 아니야. 레드크로스가. 그래서 대선 때까지 그 1, 2위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아니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 저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작가 같은 분도 잘 나갔다. 잘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잘 나갔다가 젖자사가 됐지. 잘 졌다가 됐지. 아니 저 가지고 국민들이 3년 동안 개고생한 거는 그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벌써 망각했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김용민이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잘 나가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대남은 원래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래왔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만 해도 이대남은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다가 페미니즘 대통령 운운했다가 저렇게 이대남에게 통째로 등 돌림을 당하고 그건 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부터 드러난 건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그 페미니스트들한테 끌려다니다가 대선 때 친 겁니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민주 시민들께서 그들을 다 그냥 낙천시켜 버리셨는데 너무 다행인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자꾸 남성 여성을 가르느냐. 이번에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반문이기도 하죠. 그 발언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현명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뭐 저보다 훨씬 뭐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좀 뭐 현명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닷페이스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발언 자체가 전혀 과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근데 닷페이스라는 그 진영화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마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명한 방안을 찾아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집권 이후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남성들의 한을 잘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김어준 총수가 이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그 깨달음이 있으신 건지. 정말 참 그때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또 5월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할 때 또 이재명 후보 불러가지고 닷페이스 잘 나갔다고 또 그러셨어 그 형님이. 아이고. 정말 참 아주 황당해서 이 형님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 형님이 또 갑자기 막판에 페미니즘 운운하면은 뜯어 말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은 이제 듣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려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망하는 기지예요. 망했고 한번 그 망하면은 김용민이만 망하면 대의명분이 있다면은 난 수용하겠는데. 온 국민이 망하기 때문에 이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